안녕하세요. 워드프레스 블로그로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있는 글로벌다입니다. 여러분은 블로그에 어떤 내용을 쓰실 때 얼마나 쉽게 풀어서 쓰세요? 저는 좀 이런 제도 같은 거를 설명하는 그런 글을 가끔 쓸 때가 있는데요. 좀 오글거리는 멘트지만 다 쓰고 나서 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아, 진짜 이것보다 더 쉽게 쓸 순 없다.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 주제의 글 중에 나보다 더 쉽게 쓴 사람은 절대 없을 거다.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죠. 혼자서 하거든요. 그렇다면 무언가를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? 뭔가 구구절절 엄청 상세하게 막 풀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쉽게 설명하는 걸까요?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 중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, 이런 말이 있어요. 무언가를 잘 설명하고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의 큰 지도, 그림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려줄 줄 아는 것. 그게 바로 잘 설명하는 것이다. 전체 그림이 한눈에 파악되게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설명이다.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. 그 내용을. 제가 블로그 글 쓸 때 막 5시간씩 걸린다고 했잖아요. 그게 이것 때문이거든요. 어떤 내용, 새로운 뭐 제도다 이랬을 때 저도 처음 접하잖아요.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먼저 이해를 100% 해야지만 쉽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. 제가 한 70% 정도만 이해를 하고 글을 쓰면 쉽게 설명이 안 돼요. 어떤 제도가 2024년에 바뀌었어요. 그러면 블로그 초반에 이 제도의 어떤 존재 이유라든지 설명을 해주면서 바뀌는 것의 이유, 배경,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. 어떤 부분이 바뀌고 세세하게 설명하는 게 앞서서 그 전에 전체 그림을 그려줄 줄 알아야 된다. 서론 부분에서. 그렇게 어떤 것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,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. 그 제도가 어떤 한 사람의 실제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좀 개인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. 뭐 시민이라든지 국민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은 사실 좀 와닿지 않는 개념이고 어려운 단어거든요. 이거를 어떤 한 사람,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29세 미혼 남성,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의 이야기로서 풀어줄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.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려고 컴퓨터에 이제 2024년 바뀌는 정책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디딤 씨앗 통장 가입 요건에 대한 글이 좀 눈에 띄었어요. 사실 이게 많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그런 예시는 아니겠지만 이 디딤 씨앗 통장 가입 요건이 기존 12세에서 17세에서 0세에서 17세로 변경된다. 이 내용인데요.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블로그 초반에 적어주죠. 정부가 이제 취약계층 아동의 목돈 마련을 돕는 디딤 씨앗 통장 제도의 나이를 확대한다. 취약계층 아동이 월 5만 원씩 적립을 하면 정부가 이제 더 돈을 내줘서 자립을 위한 어떤 목돈을 마련해주는 그런 제도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겠죠.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취약계층 아동이 있는데 원래는 12살이 돼야지만 이제 디딤 씨앗 통장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7살까지 6년 동안 그 돈을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1,080만 원이었다. 근데 2024년부터는 그런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바로 0세부터 이 통장을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총 6년이 아니고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을 적립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3배가량이 되어서 3,24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좀 와닿게 설명을 풀어서 해주면 좋고요.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정말 기본적으로는 쉬운 단어를 쓰는 것 이거 맞습니다. 정말 한자어 같은 거 쓰지 않고 최대한 쉬운 단어를 써서 쉽게 해야 되고요.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와 닿을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거죠. 정부 공문이나 어떤 공식 문서 같은 건 이런 게 굉장히 약하죠. 둘 다 약해요. 쉬운 단어로 쓰는 것도 약하고요. 개인의 생활에 와닿게 쓰는 것도 되게
약해요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. 디딤시아 통장 제도는 취약계층 아동이 월 5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. 10만 원을 매칭해 준다. 이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. 5만 원을 내면 5만 원을 더 줘서 10만 원으로 맞춰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10만 원을 더 보태준다는 말인지 이게 다른 거잖아요. 5만 원에서 5만 원을 보태서 10만 원 되는 것과 5만 원 내면 10만 원을 보태서 15만 원 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뉴스도 그렇고 그냥 10만 원을 매칭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. 참 너무 저는 이런 거 보면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. 만약에 할아버지 혼자 취약계층 아동을 키우고 있어요. 그러면 사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매칭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 블로그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당연히 수익을 위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가치가 있으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가치가 저는 이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배운 사람들이 막 어렵게 써놓은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를 내가 쉽게 설명해서 도와줄 수 있다. 이런 거에서 되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한글로 쉽게 풀어서 쓰는 예를 들면 뭐 수량 가능하다 이런 말조차도 받을 수 있어요. 뭐 이런 식으로 다 풀어 쓰거든요. 그렇게 쓰는 게 블로거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블로그의 본질 얘기를 잠깐 하면요. 블로그 보는 사람이 왜 블로그를 보러 왔을까요?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. 첫 번째는 어떤 뭐 행정안전부나 뭐 이런 데서 올라온 어떤 공식 자료 있잖아요. 보도자료, 공식자료 이것들과 또 기자들이 쓴 기사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문해력이 뛰어나도 조금 한눈에 잘 안 읽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설명해준 글을 읽고 보다 빠르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찾아보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단순히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블로그를 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블로그의 본질이기 때문에 쉽게 써야 되고 내 경험이나 견해를 녹여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두 가지를 꼭 지키고 있습니다. 앞서서 경험이나 견해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 사실 뭐 글쓰기의 기본이 쉽게 쓰는 거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. 근데 그 내용을 100% 이해하고 그것을 안에서 한번 소화를 해서 내 말로써 한번 걸러져가지고 그렇게 다시 설명하는 거 그게 진짜 쉬운 설명이라 생각하고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했죠? 전체 그림을 보고 요약해가지고 딱 큰 지도를 그려줄 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. 그렇게 설명하는 게 쉬운 설명이다. 그래서 다 쓰고 나서의 뿌듯함이 있는 게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 정리했다. 문해력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적었다.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해서 완전히 내 지식으로 만들어서 내 지혜까지 합쳐서 견해를 더해가지고 그렇게 쓰게 되면 굉장히 쉬운 글이 된다. 블로그에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앞으로 조금씩 해볼까 싶은데요. 사실 제가 업로드를 하고 조회수가 1000회 이상이 되면 그 다음 영상을 올리려고 좀 기다리는 편이거든요. 많이 봐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글로벌다였습니다.